반갑습니다. 와니의 자충우돌입니다. 이번에는 인간공학기사 실기문제 2023년 3회 실기문제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저는 인간공학기사를 2년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있고요. 이 영상은 회사에서 또는 출퇴근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반복 시청을 한 부분이고, 이 영상을 찍을 때 사용됐던 기본 데이터는 인간공학기사 실기 문제들을 취합을 해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가 됐던 모태는 인간공학 기사의 관연도 출제만으로 순수하게 정리를 해서 만든 시트고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 14회차 또는 15회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얼마만큼 적중률이 있는지 바로 이전에 2003년 1회 부분을 풀어보면서 데이터와 매칭을 시켜본 결과 95%의 문제가 자료 시트에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더라도 인간공학기사 실기 대비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번 검증을 했어요. 22년 3회차 실기 문제 기출문제를 요약을 해봤는데 1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제 데이터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6번 문제, 이렇게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2년 3회차 실기 또한 95% 정도의 일치되는 데이터가 정리한 데이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2년 3회차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용접 작업의 유해 요소 예방 대책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네요. 이 문제는 18년도 3회차 때 나왔던 동일 문제입니다. 작업자가 무릎을 지면에 대고 쪼그리고 앉아 용접하는 작업의 유해 요소와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예방 대책을 쓰시오. 유해 요소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릎의 접촉 스트레스, 손목, 어깨의 반복 스트레스, 장시간 유해 물질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 유해 요소를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의 설치, 무릎 접촉 스트레스는 무릎 보호대의 착용, 손목, 어깨 반복적 스트레스는 자동화 기기나 설비의 도입, 장시간 유해 물질 노출은 환기, 적절한 휴식 기간, 작업 확대, 작업 교대 등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반스의 동작 원칙 3가지, 각각의 예시 1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네요. 반스의 동작 경제의 원칙 3가지는 쉽게 신체, 작업, 공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이것의 예는 양손은 동시에 동작을 시작하고 끝마친다. 두 번째, 작업 배치에 관한 원칙, 이거에 대한 예는 공구 및 재료는 일정한 위치에 정돈한다. 3.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으로 예시는 공구류는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한 것을 사용한다 입니다. 3번 문제는 표준시간 산출 방법 5가지, 19년도에도 나왔던 문제로서 표준시간을 산출하는 방법 5가지를 쓰시오. 실적자료법, 시간연구법, 표준자료법, 워크 샘플링법, PTS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16년, 18년, 19년에도 나왔고 22년도 3회차에도 나왔네요. 3회차에 나온 문제는 시각적 표시장치가 청각적 표시장치에 비해 유리한 점 5가지를 쓰시오. 시각 표시장치 장점으로는 공복 후에 즉각 불시 수신하자. 그래서 공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복잡하고 길 때
후에 재참조될 것.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불이 않을 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시는 시끄러울 때, 수시는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 시각적 표시 장치를 쓰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달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전달 정보가 복잡하고 길 때, 전달 정보가 후에 재참조될 경우, 전달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수신 장소가 시끄러울 때,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에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게 되고 그에 대한 장점들인 거고, 청각적인 표시 장치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반대 개념으로 풀어서 쓰면 됩니다. 5번은 룰라 평가에 대한 사용 인자에 대한 문제였네요. 18년도에도 한번 나왔었고 22년도 3회차에 나왔던 것은 룰라 평가 사용 인자를 쓰시오 라는 부분이었는데, 조건은 A 그룹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목, 몸통, 다리가 됩니다. 6번 문제는 관측 횟수 구하기입니다. 이것이 신규로 나온 문제인데요. 요소 작업 25번 측정 결과 X는 0.24, S는 0.07, 신뢰도는 95%, 상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 만족시키는 관측 횟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디테일한 설명은 접어두고요, 인터넷에서 찾은 풀이 과정만 보도록 할게요. 관측 횟수 n은 0.05x 분의 t하고 가로 열고 n-1,1.025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네요. 값에 곱하기 s 값을 곱해 준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면 관측 횟수가 나오네요.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 자 0.05 곱하기 0.24, 0.24는 요 x 값의 값이죠. 그 분의 요 부분의 값은 0.064를 가져와서 대입을 시키고, s는 0.07을 갖다 놓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값이 144.9616이 나오는데, 횟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45회가 나오게 됩니다. 한두 문제는 스킵하고 넘어가는 센스, 지략도 필요할지 싶네요. 자, 다음은 7번 문제 볼게요. 서분리 기호 중 효율적인 것과 두 개와 비효율적인 것 두 개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20년도에 문제가 나왔는데, 22년도 3회차 문제에서는 각각 3개를 쓰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효율적인 것은 T, TL, G 기호를 써야 되는 거죠. TL은 빈손으로 이동하는 동작, 그리고 TL은 운반 동작, G는 쥐기죠. 움켜쥐는 G. 그리고 비효율적 서블릭은 SH, ST, P가 있습니다. SH는 찾기, ST는 고르기, P는 바로 놓기입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눈의 구조에 대한 부분이네요. 19년도에 나왔던 동일 문제네요. 알맞은 내용 쓰기죠. 그래서 색을 구별하며 황반에 집중되어 있는 세포는 원추체 또는 원추세포, 주로 망막 주변에 있으며 밤처럼 조도 수준이 낮을 때 기능을 하고, 흑백의 음영만을 구분하는 세포는 간상체 또는 간상세포가 됩니다. 자, 9번 문제는
퍼센테일 구하기 문제네요. 19년도에 나왔던 동일 문제로서 평균 눈높이가 160cm, 표준 편차가 5일 때 눈높이의 5% 테일을 구하시오. 단 정규 분포에 따르면 Z0.90는 마이너스 1.28이고 Z0.05는 1.65의 값을 갖고 Z0.99는 2.32의 값을 갖습니다. 5%의 테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Z0.05에 1.65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퍼센테일 인체 치수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그리고 곱하기 개수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160cm가 오게 되는 거고, 표준 편차 5를 가로 안에 집어넣고 퍼센트 테일 개수는 1.65를 가져와서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되면 160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5 곱하기 1.65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51.75c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10번은 부단 작업 칸 채우기입니다. 19년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22년도 3회차에서는 가로가 바뀌었네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그리고 하루 25회인데 무게는 10kg 이상을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는 상태에서 드는 작업을 말하고,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NIOSH 들기 개수 문제였네요. 들기 작업 지침 개수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자 22년 3회차 때 나온 것은 들기 개수 6가지를 쓰는데 약어와 기호는 생략을 하랍니다. 이렇게 6가지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 외울 필요가 있죠.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자 요거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직장은 아쉽지만 아부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못하고 평직에 계속 머물고 있는 그 비결은 상사와 거리 빈도를 아주 하수준으로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급을 못했다는 얘기죠. 진급을 못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프죠. 그거를 재밌어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자 평직 비결은 거리 빈도, 정말 승리는 에이씨 되게 아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은 수평 개수를 말하는 거고, 직은 수직 개수, 비는 비대칭 개수, 결은 결합 개수, 거리는 거리 개수, 빈도는 빈도 개수라고 되는 거고,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H죠. H, 승리는 우리가 V죠. V, 그리고 AC, D게 아퍼, D, 아퍼, 포는 F,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M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약어와 기호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평직 비결, 거리 빈도, 정말 승리는 AC, D게 아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손팔 진동 줄이는 방법 4가지를 쓰는 거네요. 19년도에도 문제가 나왔었네요.
손,팔 진동을 줄이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즉 국소 진동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진동 기준이 최저인 공구를 사용해야 하고 방진 공구 또는 방진 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연장을 잡는 악력, 쥐는 힘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공구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절삭 연장인 경우에는 날을 세워둔다는 거죠. 즉 날을 날카롭게 해서 절삭을 쉽게 함으로써 반작용인 진동이 없어진다는 의미고요. 추운 곳에서의 진동 공구 사용은 자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수 공구 사용 시에는 손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13번은 조종장치, 표시장치에 대한 부분이네요. 19년도에도 출제됐어 문제로서 표시장치와 조종장치를 양립하여 설계 시 장점 4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학습 작업에 조작 만족하자. 학습 작업에 조작 만족하자. 학습 작업에 조작 만족하자. 학습은 학습이 빠르다. 작업은 작업 실행 속도가 빠르다. 조작은 조작 오류가 적다. 만족은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4가지 외우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위급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입니다. 다음 14번은 웨버에 대한 문제네요. 웨버의 비가 60분의 1이고 길이가 20cm인 경우 직전상의 어느 정도의 길이에서 감지를 하는가. 자, 웨버의 비는 60분의 1이죠. 60분의 1은 20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자 20이 2항이 되면 60분의 20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자 6분의 1을 계산을 하게 되면 0.3333 나오겠죠. x는 0.33cm가 됩니다. 자, 다음 15번은 신뢰도 문제네요. 유독가스 작업장에서 작업자 1명당 신뢰도가 0.9입니다. 그런데 2명이 같이 작업을 할 때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는 제가 읽어보고 나서 전제 조건이 하나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2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연계되느냐 연계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즉 병렬로 계산을 할지 직렬로 계산할지를 구분해 주고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전제 조건이 지금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동일 작업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재건할 때 어떤 조건이 빠졌던가, 만약에 이 문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병렬 조건일 때, 직렬 조건일 때, 즉 연계된 작업일 때, 연계되지 않은 작업, 이 2가지로 계산을 다 해봤어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한다면 병렬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자 그것은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신뢰도 0.9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9 2명이니까 가로 닫고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99의 신뢰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 작업자 서로 간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직렬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신뢰도를 2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0.81이라는 신뢰도가 구해집니다. 다음 16번은 CRB 구하기입니다. 18년도에 나왔던 문제랑 동일 문제이고요. 조종장치의 손잡이 길이가 5cm이고 자 60도 움직일 때 표시장치가 3cm 이동을 합니다. 이때 CRB의 조건은, 자, 저는 이 CRB를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조이표이다. 조이표이다. 조이표이다.
표시 장치의 3cm는 분모로 보게 되고요. 요 손잡이 길이와 60도 움직이는 요 부분은 분자로 와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중심점이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부터 이 손잡이까지 거리가 5cm인 거예요. 5cm. 자, 얘가 60도 만약에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요 기준점에서부터 요 기준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직선으로 움직인 게 아니죠. 즉 원호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원호 개념으로. 즉 원의 둘레 길이만큼 움직였는데 각도만큼만 움직인 거죠. 이게 60도인 거고요.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원의 둘레에서 과연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그러면 이 원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d지 않습니까? 파이 d는 이 r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파이 d를 다시 표현하면 파이 2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이 손잡이 길이 5가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원의 둘레를 길이를 구했으니 여기에 과연 60도가 전체 원에 몇 등분 하는 거냐. 그래서 360도분의 60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즉 6분의 1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이 파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2파이 고정으로 들어간 거고 360도도 고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고 푸시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16번의 답은 2.74가 됩니다. 17번 문제는 NASA-TLX 6가지 척도. 18년도에 동일한 문제가 나왔었네요.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NASA-TLX 6가지 척도를 적으시오.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자, 정신적으로 피로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심신이 피곤하겠죠. 심신이 피곤한 이유는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느낌으로 심신 일 요구 수행은 노력과 좌절이다. 그래서 정신적 피로도가 올라가는 거죠. 다시 보면 심신, 뭔가 마음이 일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 노력도 해야 되고 좌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신 일 요구 수행은 노력과 좌절이다. 여기서 심은 정신적 요구, 신은 육체적 요구, 일은 일시적 요구, 수행은 수행, 노력은 노력, 좌절은 좌절이 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정신적 피로도 측정하는 것은 심신 일 요구 수행은 노력과 좌절이다. 마지막 문제는 제조물 체기법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18년도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 제조물 책임법에서 대표적인 3가지 결함을 쓰시오. 자, 이것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정의에서 법령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의 제2조 정의를 보게 되면, 자, 결함이란 해서 가, 나, 다 해서 제조상의 결함이 있고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의 의미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명칭적인 부분은 그냥 제조물 책임법은 제설표다. 제설표. 약간 그 백설표 생각나지 않습니까? 설탕 만드는 한때 제설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제조물 책임법이 실제적으로 강화된 게 제 기억으로는 그 가습기
청결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거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강화가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습기 약간 제설표, 백설표, 제설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제설표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는 제조상의 결함, 설은 설계상의 결함, 표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 3회 실기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제가 2023년 1회 실기 문제랑 지금 3회 실기를 두 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딴 지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이거에 대한 내용을 거의 보지 않았거든요. 문제 풀이를 해 보면서 내가 올린 영상과 그 영상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과연 요즘 출제되는 문제에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적중률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두 번째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러면서 느낀 거는 지금이 인간공학 기사를 따는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문제가 다른 기사 자격증에 대비해서 실기 문제 자체가 조금 쉽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연도 출제에서 동일시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만 완벽하게 철저하게 보면 충분히 65점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공학 기사 취득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관연도 출제 기준 경향으로 신규 문제 출제가 그 비중이 다른 기사 자격증, 특히 법령과 연계된 문제들이 많은 타 기사 자격증 대비해서 이 인간공학 기사는 법령도 되게 퍼센트가 낮아요. 즉 고정적인 문제, 고정적인 지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생각보다 다른 기사 자격증에 대비해서 범위나 이런 것들이 작거든요. 문제가 좀 더 추가되고 난이도가 올라가기 이전에 빨리 취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자료를 정리한 모태가 됐던 게 세이프티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인간공학 기사 관련된 문제와 출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질문, 이런 부분들이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카페가 적중률이 제일 높은 문제들을 많이 다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 인간공학 기사 문제집이 적중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를 활용하고 여기서 제시하는 교재 학습을 하신다면 다른 자격증 대비 적은 시간 투자를 해서 인간공학 기사를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이 책과 이 세이프티넷 저랑 연관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가 여기 추천드리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정리의 모태가 됐던 게 여기 세이프티넷 카페고요. 그리고 저는 기사 자격증을 딸 때 거의 교재를 사지 않는데 3년 전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인간공학 기사 실기편 책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좀 많아서 다 보기는 좀 싫더라고요. 예, 저는 65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관연도 문제 출제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에 풀이돼 있던 거를 진짜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와 연관도 없지만 진짜 제가 흥분할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적중률도 좋고 여기에서 제공되어지는 자료 공유하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퀄리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공학 기술사도 한번 도전해 볼까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학습하시는 분들 좀 불안한 마음이나 이 영상 말고 좀 더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여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사이트 운영진들한테는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여기 활용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끝부분에 녹두리가 너무 길어졌네요. 여하튼 학습하시는 분들, 대가는 노력한 만큼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완이의 좌충우돌 자격증 직장인 도전기였습니다.